조세 피나처의 전체 자산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추정 기간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8월 버뮤다에 LSF KDIC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어요. 운영 중이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입장은 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영화배우 류준열님이 조이련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돈에서는 돈도 백도 없던 젊은 증권 브로커가 작전 설계자로부터 도움을 얻어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 뒤를 금융당국이 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화에서 조이련은 스프레드 거래와 프로그램 매매를 수행한 대가로 141만 달러의 큰 돈을 비밀 해외 계좌로 넘기게 됩니다. 금감원에 쫓기던 조이련이 도피를 위해서 찾은 곳은 비밀 계좌가 숨어있는 바하마입니다. 바하마는 미국 플로리다주와 쿠바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의 영국 연방 섬나라입니다. 영화에서는 왜 이런 검은 돈을 바하마로 빼돌렸을까요? 바하마는 계좌 추적이 어려운 조세 피난처이기 때문인데요. 조세 피난처란 영어로 텍스 헤븐이라고도 불리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의 계좌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나 검은 돈을 빼돌리거나 또 탈세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는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허락해주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하지만 등록세, 소득세를 비롯해서 투자 이익 등에 따르는 세금은 받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바하마가 아니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델라웨어, 와이오밍,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파나마, 모나코 등이 주요 지역이며 중남미 연안의 여러 섬나라들이 이곳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비밀주의로 인해서 조세 피난처의 전체 자산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추정 기간마다 5조 달러에서 21조 달러까지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09년 금융자산 기준으로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00조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일반적인 조세 피난처들의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는 경로에서 조세 피난처가 경유를 하는 비율은 무려 3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지주회사는 각 나라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경영하면서도 각 나라의 기업 규제나 금융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규제 쇼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피난처에 등록을 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세부담 없이 이곳에 축적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조세 피난처의 자금은 다시 자국으로 어떻게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피난처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접 혹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를 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자금을 옮기는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법의 회색지대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에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만약 한국인 A씨가 베트남에 커피숍을 차리게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납세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조세 피난처의 제도와 구조를 갖춘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모든 편의를 봐주고 세금도 안 내게 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이익입니다. 어차피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둘 세금도 없겠죠. 그래서 산업 기반이 없는 소규모의 나라들이 조세 피난처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영국,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 아일랜드 같은 선진국들도 조세 피난처로 지목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일반 기업의 12.5%, 첨단 기술기업 6.25%로 매우 저렴한 법인세율을 자랑해서 구글, 애플,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유럽 본사는 전부 다 아일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6.25%의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의 고용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아일랜드가 이런 정책을 세운 배경에는 유명 대기업의 자금들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는 추측도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미국, 독일, 스위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굳이 비싼 세금을 내면서까지 법인세가 높은 나라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규모도 커진다고 합니다.
외환 위기 당시 논란이 되었던 론스타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론스타는 2000년 8월 버뮤다에 LSF KDIC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어요. 운영 중이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입장은 부실 채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채무자가 처분할 담보가 국내에 있는 채권이어서 굳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법인세를 절약하고 규제를 우회하고 소득을 누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행동은 전 세계적인 세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특정 국가들만이 이익을 얻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명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딜레마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개인과 기업들이 수많은 세금을 아끼고 버문 돈을 합법적으로 세탁해 내는지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피난처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즈텍스 김소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